고양이 사료 타입은 크게 건사료랑 습식사료로 나눌 수 있죠. 사료 라벨을 보고 이 둘의 영양 성분을 파악하거나 비교해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 이를 위해서 건물, 드라이 매터라는 개념도 다뤄보겠습니다. 사료 라벨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사료 포장지는 단순한 포장이 아닙니다. 잘 살펴보면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. 건사료 라벨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료의 경우 옆쪽에 제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가 적혀 있네요. 등록 성분이라는 항목을 살펴볼까요? 조단백 25% 이상, 조지방 11% 이상 등등등, 그리고 마지막에 수분 7% 이하라고 적혀 있네요. 다 중요한 정보들이지만 조단백, 조지방, 수분을 일단 기억해 두겠습니다. 편의를 위해서 펜시피스트 주식캔의 사료 라벨을 보고 적어두었습니다. 조단백 12% 이상, 조지방 2% 이상, 수분 78% 이하였어요. 이렇게 건사료와 캔사료를 비교해보면 캔사료의 단백질이 건사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보면 수분의 차이가 7%, 78%로 엄청나죠. 둘이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사료마다 수분의 함량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가정식은 재료에 따라 수분의 함량이 달라져요. 따라서 공평한 비교를 하려면 수분 함량을 통일해야겠죠? 보통 수분이 0%라고 가정하고 영양 성분을 비교하거나 평가합니다. 이를 건물, 드라이 매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. 먼저 건사료의 영양 성분을 수분 함량이 0%, 건물, 드라이 매터일 때로 계산해 줍니다. 사료에 적힌 성분 함량을 100분의 100 마이너스 수분 함량으로 나누면 됩니다. 수분 함량이 7%이므로 25를 0.93으로 나누면 단백질의 건물 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엔 26.9%네요. 마찬가지로 수분 함량이 0%라고 가정하고 건물, 즉 드라이 매터의 함량을 계산해 봅시다. 사료에 적힌 지방 함량이 11%이므로 이를 마찬가지로 0.93으로 나누면 됩니다. 해당 사료의 건물, 드라이 매터 기준 지방 함량은 11.8%입니다. 캔 사료도 수분이 0%라고 가정하고 즉 건물, 드라이 매터를 기준으로 한 영양 성분을 계산해 봅시다. 사료에 적힌 영양 성분 함량을 100분의 100 빼기 수분 함량으로 나눠줍니다. 사료에 적힌 단백질 함량이 12%이므로 이를 100분의 100 마이너스 78로 나눠줍니다. 계산해보니 54.5%이네요. 같은 방법으로 지방의 건물, 즉 드라이 매터 기준 함량을 계산해 볼게요. 사료의 지방 함량이 2%이므로 100분의 100 마이너스 78, 즉 0.22로 나누면 9.1%가 됩니다. 해당 캔 사료의 건물, 드라이 매터 기준 지방 함량은 9.1%입니다. 건물 기준으로 하면 영양 성분이 아까랑 달라지죠? 사료에 적혀있는 영양 성분 함량을 보면 캔 사료는 단백질도 적고 지방도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사실은 물이 많기 때문이에요. 고양이에게 단백질은 26% 이상 주는 것이 좋은데 단순히 보면 캔 사료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
하지만 드라이매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캔 사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. 정리해보면 사료에 적혀있는 영양성분은 반려묘가 먹는 상태 그대로의 영양성분이 적혀 있습니다. 반면 건물, 즉 드라이매터는 수분이 0%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것이고요. 음식마다 수분 함량별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성분을 비교하거나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대부분 건물, 드라이매터를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사료 라벨을 보고 판단할 일이 있다면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.